나는 왜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항상 부족할까? 경제활동을 조금이라도 해봤다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고민일 겁니다. 월급날이 오면 잠깐 기분이 좋아지지만 카드값이나 생활비 빠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깨닫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요. 그래서 노동에서 나오는 돈, 월급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버는 방식으로 눈을 돌립니다. 바로 투자죠. 투자를 한다는 건 자산을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건 자산으로 돈 버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현금 흐름이 있다는 걸 많이들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이 둘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분명히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식을 싼 값에 사서 비싸게 팔아도 돈을 벌지만 주식이라는 자산에는 배당이라는 현금 흐름이 존재합니다. 건물로 시세 차익을 얻는 방법도 있지만 월세라는 현금 흐름도 있고 채권과 이자도 마찬가지죠. 투자를 하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자산에서 오는 돈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식과 그 자산 자체에서 나오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코인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건 보통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어떤 코인을 사야 될까? 비트코인 가격이 언제 오를까? 지금 이더리움을 사야 될까? 하지만 코인으로 돈 버는 방법은 단순히 시세 차익 방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직접 활동을 하면서 자산에서 나오는 돈을 벌 수 있어요. 코인이 정말로 각광받는 이유이자 제가 앞으로 코인 시장이 더더욱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코인이 단순히 투기적 상품을 넘어서 내재적 가치를 갖고 무엇보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대부분 존재조차 모르는 활동형의 중심에는 바로 D앱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D앱은 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사용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에 침투하고 있는 D앱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D앱이 뭘까?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오면서 던진 가장 큰 혁신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탈중앙화입니다. 말 그대로 중앙에서 벗어나 정부와 은행 같은 중간 단계 없이도 거래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 탈중앙화 세상에서 우리가 실제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D앱이라고 부릅니다. D앱은 카카오톡이나 인스타 같은 앱과 비슷해 보이지만 회사 중앙 서버가 아니라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기반 구조가 완전히 달라서 사용자가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D앱은 단순히 차트를 보는 코인 투자가 아니라 실제 생활 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 사고 파는 걸 넘어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버는 걸 넘어 실제 활용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낯설다는 거죠. 낯설다는 말은 쉽게 시도해보기 어렵다는 뜻이고 까딱하다가는 해킹당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D앱의 이런 단점 때문에 D앱이 뭔지를 알아도 쉽게 써볼 수 없는 게 현실이죠. 저도 호기롭게 시작했다가 사기를 여러 번 당해봤습니다.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초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알아가셔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보자가 많이 하는 실수, 고수들도 많이 당하는 사기 수법 1등은 바로 피싱 사이트입니다. 공식 사이트랑 똑같이 생긴 사이트를 만들어서 사기치는 가짜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걸 도대체 왜 속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중고나라에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닌텐도를 사려고 찾고 있던 와중에 괜찮은 가격의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네이버 페이로 결제하라면서 저에게 링크를 하나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링크에 들어가니 제가 평소에 보던 네이버 페이지가 나왔고 별 생각 없이 결제를 했어요. 그런데 판매자가 잠수를 타서 찾아보니 알고 보니 엄청 유명한 사기 수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결제 링크가 제가 늘 보던 사이트였다는 겁니다. 해킹범들이 내가 사용하려는 D앱과 똑같이 생긴 가짜 사이트를 만들고 이걸 구글 광고를 집행합니다. 그러면 검색했을 때 맨 위에 뜨잖아요. 나도 모르게 클릭하게 되고 평소에 보던 것과 차이가 없으니 나도 모르게 지갑 연결하고 진행하다가 순식간에 돈을 다 털리는 거죠. 팁을 드리자면 공식 트위터나 디스코드 계정에서 확인해보세요.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항상 공식 링크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길 바랍니다. 공식 사이트를 찾았다면 D앱을 이용해볼 차례입니다. 허나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사이트들과 다른 건 D앱은 따로 회원가입이 없습니다. 대신 지갑 연결이 있죠. 지갑 연결은 쉽게 설명하자면 로그인이지만 로그인, 지갑 인증, 결제수단 등록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모든 D앱을 사용하기 위한 첫 관문이 지갑 연결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인인, 지갑 연결까지 하게 되면 덱스와 같은 D앱에서는 너 지갑에 있는 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권한을 승인해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코인과 코인을 교환하는 스왑 또는 코인을 예치하는 스테이킹 등 내 코인을 활용하는 덱스에서는 이런 권한을 승인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오게 되는데요. 이걸 어프루브라고 부릅니다. 권한을 승인해줄 때 얼마만큼의 코인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줄 건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무한대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곳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아직 잘 모르겠다면 내가 사용할 만큼만 설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걸로 많이들 드레인을 당해서 그렇습니다. 드레인이란 지갑에서 누군가 돈을 빼가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지갑에 돈이 얼마 없으니까 귀찮아서 그냥 다 허용할래 또는 다음번에 사용할 때 또 어프로브 해주기 귀찮으니까 무제한으로 허용해 놓을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지갑에 돈이 얼마 없을 때 돈을 빼가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지만 해커들이 돈이 없을 때 일부러 안 가져갔다가 큰 돈을 입금하면 빼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24시간 내내 봇을 돌려놓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죠. 따라서 내가 D앱을 사용했다면 D앱 승인을 끊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리보크라고 불러요.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는 뒤에서 마저 말씀드릴게요. 또 다른 실수의 예시로 수수료가 없어서 진행이 안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코인 세계에 있어서 모든 건 트랜잭션이에요. 이 말은 모든 단계를 밟을 때마다 일정한 수수료인 가스비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어떤 D앱에서는 가스비가 부족하다고 알려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D앱들도 있습니다. 만약 D앱에서 뭔가를 하는데 자꾸 오류가 난다면 가스비가 부족한 건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기본 코인을 항상 여분으로 갖고 있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D앱의 종류. 오늘날 D앱은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코인으로 게임도 하고 투표도 하고 글도 쓸 수 있거든요. 다만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D앱의 활용이 돈이 된다는 겁니다. 기술이고 혁신이고 모두 좋지만 실질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D앱을 쓰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D앱에 대해서 알아보죠. 코인이 게임과 연관이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P2E라고 해서 플레이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1세대 P2E 게임인 엑시 인피니티가 있습니다. 과거 동남아에서는 이걸로 생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요즘은 좀 잠잠한 것 같네요. 한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NFT를 사고 팔 수 있는 NFT 마켓플레이스도 D앱의 일종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명실상부 1등인 오픈시가 있습니다. NFT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가 보셨겠네요. 농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들어봤을지도 모르는 NBA 탑샷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NBA 경기에서 유명한 하이라이트 순간들을 NFT로 만들어서 사고 팔 수 있는 곳이죠.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자를 주는 것처럼 코인을 예금하면 이자를 주는 디파이도 있습니다. 탈중앙화 금융이라는 뜻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에이브와 리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고래나 기관들도 많이 사용하는 디파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셜 D앱도 있어요. 퀘스트 같은 걸 내줘서 이걸 깨면 배지나 엠블럼 같은 걸 주거든요. 그렇게 퀘스트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눌러보게 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본인들의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 퀘스트를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업비트 바이낸스가 중앙화 거래소라면 탈중앙화 거래소인 덱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유니스왑이라는 덱스가 있죠. 자산의 소유권을 내가 갖고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우며 투명성이 높은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덱스를 활용하곤 합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중앙화 거래소만 사용하고 계시는데 저는 점점 탈중앙화 거래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니스왑을 통해 실제로 D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니스왑도 D앱이니까 가장 먼저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갑 연결을 해야겠죠. 저는 가장 대표적인 지갑인 메타마스크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메타마스크로 연결할래? 라고 나오는데 당연히 연결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스왑이라고 해서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저는 USDC를 이더리움으로 바꿔줘 볼게요. 바꾸고 싶은 USDC 금액을 설정하면 얼만큼의 이더리움으로 바뀌는지 알려줍니다. 또 여기 우측 하단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수수료와 가스비가 얼마나 드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검토를 클릭하고 서명 및 스왑을 클릭하면 이렇게 지출 한도 요청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USDC를 이더리움으로 바꿀 것이기 때문에 내 지갑에 있는 USDC를 쓸 수 있는 권한을 이 유니스왑에게 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유니스왑에서 나의 USDC를 가지고 간 후 그만큼의 이더리움을 저에게 줄 수 있으니까요. 현재는 무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의 D앱에서는 내가 얼마만큼의 한도로 허용할 것인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컨펌을 누르면 나는 스왑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 USDC를 쓸 권한을 준 겁니다. 이렇게 한도는 줬고 서명 및 스왑을 클릭하면 이렇게 권한을 준 후에는 실제로 스왑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컨펌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스왑이 되었다고 창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내 지갑에서 USDC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줬잖아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D앱은 권한을 삭제하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걸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리보크 캐시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더보기란에도 남겨놓을게요. 리보크 캐시에 접속해서 지갑 연결을 하고 My Approvals에 들어가면 내가 권한을 승인한 D앱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Approved Amount를 보면 내가 얼만큼 권한을 줬는지 볼 수 있죠. Unlimited라는 건 무제한으로 줬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권한을 삭제하고 싶은 D앱의 리보크를 누르면 권한이 취소가 되게 됩니다. 이것 또한 트랜잭션이니 당연히 가스비가 들어가고요. 여기서 보안상의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포켓 유니버스라는 확장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안을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포켓 유니버스가 뭐냐면 지금 보고 있는 이 트랜잭션이 스캠인지 아닌지, 지금 상호작용하고 있는 플랫폼이 스캠인지 아닌지, 지금 나의 트랜잭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것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99% 정도는 정확해서 저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포켓 유니버스 확장 프로그램을 열었을 때 여기 커버리지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이건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켓 유니버스를 썼는데도 지갑이 해킹을 당하면 2만 불까지는 커버 쳐주겠다는 뜻이죠. 그럼 좋은 거 아닌가? 대신에 수수료를 0.8%를 가져갑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거의 양아치 수준입니다. 처음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은 꺼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점만 유의하면 굉장히 유용한 확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때문에 D앱을 활용하신다면 같이 써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설치하실 수 있는 링크는 더보기란에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일일 D앱 사용자가 500% 가까이 증가하기도 했고, 기관에서도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토큰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는 D앱은 앞으로 코인 시장이 더욱 성장하면 같이 성장할 게 자명한 사실이죠. 지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앞으로 D앱이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라면 남들보다 먼저 익숙해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머니에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